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민법, 간편 민법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여러분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감정평가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감정평가사 입문특강부터 하게 됐는데, 오늘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이 공부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민법의 가장 기본을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때 뭐 분류나 편제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민법의 가장 기본은 그게 아니라 가장 배경적으로 지식을 깔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이틀에 걸쳐 가지고 배경 지식을 충분히 깔겠습니다. 요게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민법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에 따라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방향성이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재작년에 제가 입문특강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용어적인 설명에 집중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용어는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거보다도 민법의 전반적인 그림,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전체적인 밑그림을 확실히 그렸거든요. 자,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되게 크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먼저 수업을 들어가시기 전에 올해 이제 2015년도 시험의 기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시험은 주위에서 다 무난하게 얘기하듯이, 그냥 다 얘기하듯이 무난하게 민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올해 시험 출제의 방향은 관심이 전혀 없죠. 왜 그러냐면 내가 시험 볼 때 여러분 출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자, 지금 여러분 올해 경제학, 자, 작년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관계를 보시면 회계학, 그 다음에 경제학, 이렇게 학문은 2개가 있고요. 법 과목은 2개가 있습니다. 민법,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법규, 부관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 올해 학문으로 하나 더 들어왔죠. 결국 이것도 학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험의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 조정이 상당히 쉽습니다. 즉 아주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아주 쉽게 낼 수도 있고, 학문은 여러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내면 한없게 어려워지고 쉬우면 한없이 쉬워지는 게 학문입니다. 올해 자, 경제학, 작년에는 어려웠어요. 자, 작년은 어려움, 그 다음에 올해는 경제학이 쉬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회계학, 작년에 어려움, 올해도 어려움, 초어려움. 자, 여러분. 자, 초어려움으로 나왔어요. 부동산학 개론은 작년에 시험 안 봤어요. 올해 시험을 보는데 여기 부분은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그냥 첫 시험이기 때문에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난. 자, 그런데 이제 법과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은 이미 나와 있어요. 법과목은 이미 나와 있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쪽은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꼬아서 내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상 시험을 보실 때 민법하고 부관법이라고 하는 법과목을 자신의 전략 과목으로 잡는데, 작년 그냥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웠고요. 자, 올해도 그냥 아니에요. 올해도 이제 무난했다는 얘기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의 얘기고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워낙에 법과목에 대해서는요, 이 심적인 부담감이 크시니까 그냥 많이 준비를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의외로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네? 풀기는 쉽게 풀었는데? 그러신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부관법 여러분 항상 나오듯이 그냥, 올해도 그냥.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민법은 조금씩 이제 약간씩 틀고 있어요. 어떻게 틀느냐? 똑같이 옛날에 나왔던 문제도 머리를 써야 이해를 조금 할 수 있게 약간의 응용이 조금씩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응용편을 제가 조금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응용편. 자, 그러면 이제 2016년도, 자, 2016년도는 14년도, 15년도, 자, 이제 16년도, 아이고, 여기는 안 되죠. 요거는 올해 거는 들어가면 안 되고, 자, 2014년도에도 시험이 없었고, 2015년도에도 시험이 없었고, 2016년도 여기는 그냥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새로 들어가는 과목은 첫 해에 아주 어렵게 내는 추세는 절대 없었어요. 그리고
첫 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출제가 되는 형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계학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냐? 글쎄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지금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회계학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감정평가사도 어렵게 나왔죠. 둘 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의 경우에는 어려웠는데 올해는 쉬웠는데, 자,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려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제 전공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쪽으로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어려움인데 여기서는 법 과목은 보통 고득점을 따시거든요. 여기서는 고득점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그래서 뭐 민법은 요번에 뭐 90점, 95점, 뭐 87.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고득점을 따시고 부가품도 한 80점 내에 이렇게 점수를 따셔가지고 나머지 부분에서 과락만 면하자.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회계학은 조금 어려워지는 추세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은 올해 좀 쉬웠는데 올해보다는 여러분 조금 더 어려울 거다. 여러분 여기랑 비교하지 마시고 여기보다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법 과목이죠. 부관법은 자, 여기는 그냥 늘 항상 하듯이 그냥 가시고, 자, 민법은 제가 솔직히 말씀하면 응용이 조금 들어갔을 뿐이지 내용이 어려운 건 없었어요. 응용이 들어가는 게 조금 번거로웠을 뿐이지 내용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의 민법의 출제가 그 수준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추세가 아니라 그냥 약간 낮아진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낮아지긴 했는데 응용편이 들어가니까 조금 어렵게 느낀 거고, 자, 그래서 올해도 예상이 그냥입니다. 그러나 자, 이쪽 부분에서 변별력을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은 당연히 그냥인데 이쪽 부분이 변별력이 없어져서 무난하게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이쪽 부분을 건드리겠죠. 하지만은 뭐 지금까지 예상은 그냥입니다. 나중에 우리 최종 정리나 그때쯤 가서 2015년도 다른 시험까지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이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정보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내용을. 자,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그냥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 패턴은 계속 유지를 하되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댓글란에 보니까 짱구를 조금 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응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정확한 숙지로서 여러분 응용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쭉 수업을 해 나가면서 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2016년 대비해서 시험 준비는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으로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충분히 준비하시고요. 자, 저랑 같이 정확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정확한 숙지는 기필코 요약서입니다. 요약서. 자, 제 요약서가 여러분 항상 객관식 때 같이 나와서 요약서 정리하고 객관식 문제를 풀거든요. 꼭 요약서를 반복하셔야만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응용까지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판례를 그냥 그대로 통째로 읽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고득점을 받은 사람도 상당히 지금 추천하는 게 요약서의 반복. 요거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016년도 민법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2차랑 병행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자, 좋은 소식은 기존에 이제 시험에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조금 이제 뭐 부동산학계론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쪽 부분을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에겐 오히려 역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 한번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데, 자, 우리 시험은, 자, 민법 중에서, 민법이 총 5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민법 총칙하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고 하는 이 두 테마가 우리 시험의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물권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민법 총칙에서도 시험이 20문제가 나오고, 물권법에서도 시험이 20문제가 나와서 총 40문제의 시험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 방법이 전혀 달라요. 공부 방법이 전혀 다른데 민법 총칙은 전반적으로 구석구석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시험 중에서 민법 총칙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